한때 인텔 인사이드 로고 하나로 30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반도체 황제. 지금은 그 위상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2년 넘게 바닥을 기고 있고 시가총액은 라이벌들에게 완전히 역전당했죠. 칩질라의 몰락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다우지수 퇴출의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인텔을 이끌던 수장팩 겔싱어마저 회사를 떠났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결국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죠. 선장 잃은 인텔로 지금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설마 인텔이 망하겠어? 하며 버텼지만 계좌는 녹아내렸잖아요. 특히 배당금마저 끊기면서 은퇴 자금을 묻어둔 장기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미국 정부는 인텔을 망하게 둘 수 없는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분사와 외부 투자 유치, 그리고 드디어 양산에 돌입하는 18회 공정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 될 경제는 전 CEO 팩 겔싱어 이후 인텔의 새로운 경영진이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드릴게요. 2026년 인텔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침몰할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몰락의 시작은 바로 오만이었어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텔은 스마트폰 칩 시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 결정 하나가 인텔을 모바일 시대의 왕따로 만들었고 TSMC와 ARM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키워낸 겁니다. 미세 공정 경쟁에서도 뒤처졌어요. 10나노, 7나노 진입이 계속 늦어질 때 경쟁사 AMD는 TSMC의 등을 업고 날아올랐잖아요. 기술의 인텔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점유율은 야금야금 칼 까먹혔습니다. 특히 지난 13세대와 14세대 CPU 불량 사태는 정말 뼈아팠어요. 게이머와 기업 고객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거든요. 인텔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바뀌면서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서버 시장도 위험해요. 데이터 센터의 제왕이었던 제온 프로세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AMD FPYC의 거센 추격에 이제는 엔비디아 GPU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플의 손절은 정말 충격이었죠?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칩 M 시리즈로 갈아탄 애플을 보세요. 인텔 없이도 최고의 PC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버린 셈이잖아요. AI 시대가 왔지만 인텔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엔비디아가 H100 블랙홀로 파티를 벌일 때 인텔은 구경만 했죠. 가우디 칩으로 반격을 노렸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가운 게 현실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볼까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직 흑자 전환은 요원해요.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죠. 결국 대규모 구조 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상당수를 내보내며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자회사로 만들어 외부 투자를 받고 고객사들의 정보 유출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분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외부 자금 수혈이 절실하거든요. 사모펀드나 다른 투자자들의 손을 빌려야 할 처지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공장들, 만약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이자 비용이 인텔의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그들 틈바구니에 인텔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압도적이거나 가격이 파격적으로 쌓여야 하는데 아직은 둘 다 물음표입니다. 작년에는 퀄컴 인수설까지 돌았잖아요. 모바일 칩 회사가 PC칩의 제왕을 인수한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만큼 인텔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굴욕 그 자체입니다. 독일, 폴란드 등 해외 공장 건설 계획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확장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요. 글로벌 반도체 제국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테라 지분 매각 등 보유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집안의 가재 도구를 내다 팔아 쌀을 사야 할 정도로 현재 인텔의 현금 흐름은 빡빡하다는 뜻입니다. 경쟁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죠. AMD는 인텔의 빈자리를 파고들고 엔비디아와 ARM은 PC시장까지 넘보고 있어요. 인텔은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어요.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더 이상은 못 믿겠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신뢰 회복에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것일까요? PBR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바닥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모든 희망은 18회 공정에 걸려 있습니다. 2026년은 18회 양산이 본격화되는 해잖아요. 전임 CEO 팩 겔싱어가 목숨 걸고 추진했던 그 공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마존 AWS와의 파운드리 계약은 유효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인텔의 18회 공정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율이 문제예요. 양산 초기 수율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다른 잠재 고객들이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칩스법 지원금은 인텔의 생명줄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자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인텔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에 정부가 쉽게 망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ASML의 최신 장비 고객을 극자외선을 가장 먼저 도입했잖아요. 장비 선점으로 차세대 공정에서 TSMC보다 앞서겠다는 전략이죠. 과연 이 장비가 18호의 성공을 이끌 치트키가 될 수 있을까요? 펜타곤도 인텔을 돕고 있어요.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인텔은 이제 단순한 사기업을 넘어준 방위산 업체의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2026년 상반기 18회 공정의 실제 양산 칩 성능이 공개될 거예요. 그때까지 인텔 주가는 뉴스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겁니다.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강심장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만약 18호가 성공한다면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 IDM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만큼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공중분해되고 인텔은 설계만 남은 그저 그런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현금이 고갈되기 전에 18호가 돈을 벌어다 줘야 합니다. 새로운 CEO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해요. 정부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살리려 하지만 주주를 살리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GM도 파산 후 국유화 과정을 거쳤지만 기존 주주들은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대마 불사가 주주 불사는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지금의 인텔은 과거 파산 직전까지 갔던 AMD를 떠올리게 하네요. 리사 수가 AMD를 구원했듯 인텔의 새로운 리더십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 중입니다. 팩 겔싱원은 떠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인 18회의 공정은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죠. 이 수확이 풍년일지 흉년일지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성공한다면 주가는 지금 위치에서 2배, 3배 퀀텀 점프가 가능해요. 모든 악재가 반영된 지금이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투자자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커요. 18회의 수율 문제, AI 시장에서의 소외, 경쟁사들의 견제. 인텔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첩첩산 중이거든요. 지금 투자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베팅에 가깝습니다. 인텔의 저력을 믿고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들만 탑승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간 아직 끝나지 않은 지하실 구경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PBR이 역사적 저점이라고 텁썩 물지 마세요. 반도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공장의 가치보다 그 공장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현금이 마르면 공장은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인텔은 잠자는 사자일까요? 아니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자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땐 손이 베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요. 만약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분할 매수가 정답이에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매분기 실적 발표와 18회 관련 뉴스를 확인하며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주라면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만 그 고통의 인내 시간이 꽤 길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결국 인텔 투자는 믿음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18회 공정이 안정화되고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날 때까지 피가 마르는 변동성을 견뎌야 하니까요. 안 될 경제는 인텔의 처절한 생존 게임을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새로운 CEO의 행보와 파운드리 분사 과정, 그리고 18회의 성과를 가장 먼저 분석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테마에 대해 해보합니다. 과연 TSMC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은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팩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될 경제였습니다.